지금 보이시는 게 세계 기둥과 SDG OP 축입니다. 자, 그 세계 기둥이라고 하면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세계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OP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축, 지구 축, 번영 축, 평화 축, 파트너십 축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SDG 시대의 개막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SDG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북한도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매년 국가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 지방 차원에서 모니터링 과정으로 그다음에 로컬 차원에서 현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구 용량이 초과되고 있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국민소득, 삶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 노령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구와 우리 사회가 자꾸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SDG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15년 단위로 지금 국제적인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MDG라고 새천년 개발 목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시고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전 세계의 이 글로벌 협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1972년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회의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이제 시기적인 사건들과 회의와 결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SDG 17개 목표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환경, 경제, 사회 의제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엔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혹은 SDSN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이 역할들을 하는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뭐 개인적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SDSN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부터 15번, 17번까지의 데이터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혹은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 SDG를 이행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의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냥 저 구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구조로 2030 의제, 즉 SDG가 내용들이 담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전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OP라고 있습니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이라는 OP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SDG의 특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SDG가 기존의 MDG와 차이가 나는 게 이행수단 및 후속 조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을 이해하려면 유엔 헌장을 보셔야 되고요. SDG를 이해하시려면 2030 의제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SDG가 무엇이구나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세계 기둥과 SDG OP 축입니다. 자, 그 세계 기둥이라고 하면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세계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OP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축, 지구 축, 번영 축, 평화 축, 파트너십 축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번 강의 때 제가 이제 2030 의제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맛배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SDG 우리가 보는 저렇게 저 위에 있는 게 포스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로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래에 있는 게 동그라미가 컬러 힐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이렇게 부르는구나. 명칭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그 SDG가 확산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오사카 정상회의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이클레이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라고 하는데요. 세계 120여 개 국가와 1,750여 개 도시 및 지방 정부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지방 정부 협의체인데요.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 발전 전략이 지속 가능 발전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표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2020년도 G20 정상회의 어디서 있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 G20 정상회의 어디서 있었죠? 오사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다 SDG 17개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 G20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 리더십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이라는 부분들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참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동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파리협정이라든지 SDG를 잘 조정하고 실행해내는 능력들을 이제 G20 리더십의 세 가지 영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SDG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현지화인 거예요. 유엔의 SDG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평택에서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이 어떻죠? 거기에 도시만 붙인 거예요. 현 세대에게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공간을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인데 이것을 지속간 도시에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어떤 그 도시 발전 전략과 SDG가 다른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슈 제기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성, 그러니까 동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죠. 또 지방 정책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부문의 의도적인 활동을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책입니다. SDG는 NGO 활동처럼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또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들을 추진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SDG는 17번 목표, 16번 목표를 강조합니다. 16번 목표가 뭐죠? 정의 평화죠. 그리고 제도예요. 그리고 17번 목표가 뭐죠? 파트너십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이클레이의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인 겁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요. 도시를 만드는 데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저탄소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원순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회복력 있는 도시, 또 공정한 도시, 자연 기반 도시를 만드는 과정과 SDG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첫날 우리 그 우민정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건데요. 우리도 지금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가 지속 가능성 진단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 평택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처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걸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룹들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입니다. 그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 차원에서 다루었던 지속가능 발전을 보다 국무총리나 혹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거의 이제 환경 담당 부서에서 기획 예산 담당실이라든지 혹은 또 SDG 전담 부서들이 구성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토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SDG의 기치는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어느 것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것이고, 뭐 국가권 지방 지도자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우민정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 식구들이 이제 앞으로 SDG 지역에서의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SDG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맨날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정부죠. 국가이든 지방정부든 간에 SDG를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제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사실은 일본이나 이 서유럽 쪽, 북유럽 쪽에 SDG에 대한 어떤 이행 실천도가 높습니다.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도의 구축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총리가,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총리가 이 역할을 담당하거나 일본의 경우에는 SE 추진본부라고 총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 차원이든 지방 차원이든 간에 제도적인 장치들이 잘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잘 수행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도, 의지, 조직, 목표, 방법, 재정, 정책, 참여, 평가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혁신 과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토론의 과정 혹은 현장에서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 확산들을 보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학도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죠. 왜? 대학 평가는 요즘에 타임스 고등교육에서 영향력 순위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내용들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이행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대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ESG라든지 책임투자 원칙,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든지 알리백이라든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 SDG 경영이라든지 ESG 경영에 우리 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생태교육 전환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생태 전환 교육은 바로 SDG 교육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G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요소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역할입니다. 시민의 역할인데 비판 잘하고 문제제기 잘하고 남 공격 잘하는 시민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권리를 수행하고 의무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성이죠. 이를테면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만이 아니라 공공선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집단의 성원으로 참여하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덕성, 그걸 시민성, 시티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민들로서 우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토론, 상호 존중, 이해, 이 과정을 담고 있는 SDG를 많이 이해하시고 고민하시면 그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요, 수동적인 국민이나 저항적인 노동자 계급 민중, 또 소비적인 대중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시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 강화와 자력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SDG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어떤 이니셔티브 또 지역사회 변화는 어디서 나온다? 지역사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 성공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재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